월용봉추입니다. 자, 오늘 1월 7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공식 카페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작년 말에 이제 12월에 이제 처음 오픈을 했던 이 텔레그램 방 같은 경우, 들어오시면 아마 좀 다른 데와는 좀 차별화된 서비스를 좀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관심 종목 동영상이나 산업 전망 섹터별 요쪽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실시간으로 시장 상황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도움을 아마 특히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VIP 방은 당연히 이 텔레그램 방보다 더 많은 서비스와 안정적인 이제 수익을 좀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 드리려고 할 거고요.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보면 다우 같은 경우는 차트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일단은 뭐 하락은 0.5%였습니다만 흐름 자체는 이렇게 돌려주는 흐름을 만들지는 못했고요. S&P 500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가능성을 보여주는, 하단에 브레이크를 좀 걸어줄 수 있는 부분에 이 분위기를 좀 만들어줄 수 있는 캔들 정도는 만들었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렇게 아래꼬리 길게 달고 15,000포인트 일단 장중 깰 가능성 말씀을 드렸는데 깨고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121선에 일단 맞고 떨어진 부분, 그리고 15,200포인트 이 자리에서 일단 걸리고 떨어진 부분은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 바로 급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태이긴 하고요. 차트상으로 보면. 아니면 여기서 조금 며칠 이렇게 안정화 흐름을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점은 QT가 우리가 긴축 모드의 마지막이라고 하잖아요. 테이퍼링이 있고요. 작년에 많이 떠들었던, 그리고 금리 인상이 있고요. 금리 인상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QT, 양적 긴축이 있습니다.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는, 그래서 연준의 자산을 줄이는 요 세 가지가 긴축 모드에 이제 거의 모두 다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현재는 요게 진행 중인 상태고, 요걸 3월에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까지 시장이 반영된 상태였는데, 거기에 QT까지 이번에 반영을 하면서 요 세 개의 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느 정도 시장이 반영을 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고, 그거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일단 기반은 잡아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예 이게 테이퍼링 하나 나오고 나서 그 뒤에 금리 인상 얘기가 아예 없다가 시장에서 금리 인상 할 텐데 이러면서 계속 불안감만 조성하면서 질질질질 끌고 가는 상황. 금리 인상이 나오고 나서 그 뒤에 이제는 그러면 QT 남았어. QT 언제 할지 모르겠는데 또 불안한데 이러면서 질질질질 끌고 가는 상황을 만드는 것보다 결과론적으로 지금 이제 이 하락 여파를 맞았기 때문에 이제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이왕 맞을 매 지금 다 맞는 게 낫다. 물론 나중에 금리 인상 시작을 할 때쯤 돼가지고 영향이 전혀 없을까? 그렇진 않겠죠. 영향이 있겠죠. QT 시작할 때 영향이 있겠죠. 근데 그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거죠. 기간도 단축적일 수 있겠고. 그러니까 미리 지금 한 방 맞아놓은 게 예방주사의 어느 정도의 개념이 좀 될 수 있는 상황은 되는 이런 모습이다.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아무튼 그런 쪽에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뭐 꼭 나쁘게만 해석할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어제 일단 ISM 서비스업 지수가 일단 발표됐는데 예상보다 좋지 못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최근 변이의 영향이 아무래도 서비스업 쪽이다 보니까 변이의 확진자 증가에 대한 영향이 좀 미쳤던 것 같고요. 물가 수준도 물가 지수가 높은 수준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놓고 보면 인플레 압력은 여전했다. 다만 공급업체들의 배송 지수가 조금 급락을 해주면서 공급망 문제는 조금 해결될 조짐을 보이는 것 같아. 그렇다면 ISM 제조업 지수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약간 보였고 서비스업 지수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살짝 보였어 라고 한다면 이후 인플레 압력, 지금
이번 12월에 나온 ISM 제조업 지수에서의 높은 인플레 수준은 그 이전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조짐들이 먼저 살짝씩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번 1월 달에 ISM 제조업 지수나 서비스업 지수에서는 조금씩 그 부분이 완화되는 부분을 볼 수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다. 만약 공급망 문제가 해소되는 기미를 조금 더 많이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인플레 압력이 낮아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향후 금리 인상 횟수, QT의 시작 시점 또는 속도, 이 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이거부터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경제 지표 일단 나온 거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보다는 살짝 좀 증가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컨센도 살짝 상회를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지금 팬데믹 이전 수준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 그러니까 고용 문제는 지금 실업수당, 고용 이쪽과 관련된 문제는 어느 정도 지금 해결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연준은 지금 물가만 두드러 잡으면 되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일단 고용보고서 나오게 될 텐데 이 부분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지금 견조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약간 둔화된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상 속도 좀 약해질 수 있을 것이고, 아주 좋은 형태로 간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3월 시작, 6월, 3월 금리 인상, 테이퍼링 종료, 금리 인상, 그리고 6월 또는 9월 정도의 QT. 이게 지금 현재 고용보고서가 어느 정도 잘 나왔을 때 나올 수 있는 이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가 이미 일단 지금 진행된 상태로 시장이 반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고용보고서가 조금이라도 약해진다라고 한다면 시장 쪽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어제 이제 연준 위원들 발언들이 이제 하나씩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데일리 총재 같은 경우 이제 전반적으로 중립적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이분도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지금 계획대로 가고 있는 부분 적절해. 이게 맞다고 생각해. 대차 대조표를 정상화시키는 거, QT는 금리 인상 이후에 시행을 할 거야. 다만 아직 팬데믹으로부터 경제가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다 보니까 연준은 향후에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결정으로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된다. 조금 올라오려고 하는데, 경제가 조금 올라오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너무 섣부르게 금리 인상이나 이런 QT나 이런 것들을 급작스럽게 시행을 해가지고 다시 밀리기 시작을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원 총재, 강력한 대표적인 매파 이 위원이시죠.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 3월 초 금리 인상은 거의 확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어제 FOMC의 의사록을 다시 한번 못을 박았습니다. 거기에 못을 박았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늦는 것보다는 조금 빠른 게 좋아. 빨리 딱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후 상황이 좀 안 좋아? 그러면 다시 좀 변화 주면 되잖아. 지금은 제로금리이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없잖아. 운신의 폭을 일단 만들어 놓고 이후 상황을 대비하는 게 맞아. 일단 이렇게 주장을 하셨고, QT 쪽과 관련해 가지고는 금리 인상 이후에 아주 짧은 시기에 바로 시행을 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채권을 완전히 회수하는 것과 만기가 도래한 걸 더 이상 공급하지 않는 것,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직접적인 이 축소냐, 간접적인 축소냐. 그나마 간접적인 축소가 좀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블러드 총재 입장에서, 강력 매파 입장에서도 간접적인 이 축소가 더 바람직해. 완화적인 방식으로 가는 게 바람직해. 이렇게 일단 언급을 하면서 초강력 매파조차도 일단은 시장에 대한 눈치를 어느 정도는 보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QT의 영향력이 일단은 뭐 적은 영향이 아니기 때문에 어제도 영향을 좀 받은 부분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영향으로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1.7% 이상 올라섰잖아요. 1.7을 올라서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형 기술주들 중심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었고, 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다. 그러나 장 막판 반발 매수로 인해 가지고 아랫꼬리를 달아줬거나 또는 나스닥 같은 경우 양봉 전환하고 마감한 부분은 그나마 긍정적이며, 어느 정도 QT에 대한 시장의 이 급락 영향이 조금 마무리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요런 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팩트셋의 발표에 따르면은 4분기 영업이익은 대체로 한 21% 이상 증가할 걸로 보여지는데 3분기에 비해서는 증가율이 떨어질 거야라고 얘기를 했고요. 발표를 했고요. 올해 경제 성장률, 그러니까 전체 영업이익 자체도, 영업이익 증가율 자체도 작년에 비하면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아. 증가는 하지만 증가율이 좀 떨어질 것 같아. 기고 효과를 대비해야 돼. 이런 쪽의 의미의 얘기를 좀 하기는 했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고 효과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이제 성장주들은 아무래도 좀 불리할 수밖에 없죠. 큐티 마찬가지고 금리 인상 마찬가지고 이런 요인들이 전부 성장주들에게는 좀 불리한 얘기들이 있죠. 아무래도 그런 모습들까지 어제 미국 시장에는 있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오늘 제가 볼 때는 요 121선 또는 15,200포인트 도전, 이 자리 15,000포인트 지지 테스트 다시 한번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위로 한번 조금 더 올려주는, 그래서 오늘보다는 아래 꼬리를 더 높이고, 그러니까 저점을 높이고 고점은 비슷하게 가되 고점은 오늘 고점보다 낮아지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 놀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요 안에서 놀 가능성이 오늘 높아 보인다. 오늘 하루도 어제보다는 상승이 나와야겠고요. 종가상으로 상승이 나와야겠고, 양봉 이렇게 몸통 하루 더 가진 그림 나와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요. 일단 그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얘기를 좀 해보죠. 일단 오늘 삼성전자 잠정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매출은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조금 예상치를 밑도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삼성전자 최근 이 반도체 섹터 이 한번 폭격을 맞으면서 8만 원 밑으로 내려오고 나서 그에 대한 반발 매수가 지금 조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 반도체 섹터들 상당히 좋지 않았잖아요. 돌발 악재 때문에 연초부터 했는데 그 부분도 조금씩 상쇄를 시켜주는 듯한 모습을 오늘은 일단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 강보합권 출발을 예상했는데 강세 출발을 했고요. 강세 출발 이후에 꾸준하게 지금 장 초반 이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다만 시장 전체적인 수급이 지금 현재 지수 상승률에 비하면 그렇게 속 좋지 않습니다. 지금 중립보다는 우호적인데 시장이 지금 1% 이상 상승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고 놓고 봤었을 때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조금 약한 편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일단 외국인들이 코스피 매수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고 선물 매수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제 말씀을 드렸던 기관들의 매물은 오늘 약간 정도 더 출회되고 나면 이제 거의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오늘 일단 나올 만큼은 나온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물 압박이 적은 상태인 거죠. 매물 압박이 적다 보니까 지금 위로 올라오는 그림. 그러니까 받치는 물량은 지금 있다라는 건데 위로 계속해서 위에서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인들까지 양매도가 나온 상태였고 기관들 지금 뭐 올해 들어와서 계속 작년 말부터 지금 계속해서 매물이 제법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밀렸던 건데 지금 매물 압박이 조금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시장은 이제 조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지금 오늘 기관 쪽에서 한 3천억 이상 계속해서 또 나오는 흐름이 혹시라도 그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제 배당 물량, 회기 물량은 정리가 된 것 같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엔솔 관련한 물량이 이제 조금씩 나오는 거일 수도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엔솔 물량 같은 경우는 다음 주 후반이거나 또는 다다음 주 정도부터 조금씩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물량이 지금 우리 배당 물량의 매물 압박처럼 그 정도로 강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수급과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보게 되면 일단은 이 정치 테마주 오늘도 지금 좀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봇 관련주들, 이 부분은 아마 오늘 삼성전자가 오늘 그 발표했던 부분에서 CES 쪽에서 발표했던 부분에서 올해
상당히 많은 M&A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뭐 한 10개 이상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 M&A의 대상 중에 일단 인공지능 관련된 쪽, 로봇 관련된 쪽, 이쪽에 인수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메타버스, NFT, 이제 요 섹터들 같은 경우도 오늘 지금 반등이 괜찮은데요. 어제 여당 의원과 여당 후보, 대통령 후보가, 대선 후보가 이제 컴투스 회사를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뭔가 문디반상회를 좀 했잖아요. 어제 제가 그 말씀 드렸죠. 그런 게 나오기 시작해서 정부에서 뭔가 윤곽이 나와야 된다라고. 아직까지 완전히 다 해소된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한 차례 브레이크 정도는 걸어줄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나왔다. 이 흐름을 바탕으로 정부 쪽에서 뭔가 이것과 관련해서 윤곽이 좀 더 나와줘야 정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얘네들은 오늘은 기술적 반등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반도체 대형주들 이 흐름이 조금 괜찮은 모습이고 드론 관련 섹터들도 오늘 일단 이게 이제 그 도시명 모빌리티 이쪽 가능성 뉴스들이 어제 그제 계속 나왔잖아요. 오늘 이제 조금 반응이 좀 나오는 것 같은 모습이고요. 스마트카 관련 섹터들도 오늘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섹터라고 한다면 어제 상승이 나왔었던 디지털 화폐 섹터들, 그 다음에 이제 철강 섹터들, 이런 섹터들 오늘 좋지 못한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눌림인도 뭐 최근 상승에 따른 눌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보게 되면 삼성전자 매수 상당히 좋습니다. 시간대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양의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장 받쳐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외에도 LG화학, SK하이닉스, 기아 정도 매수가 괜찮습니다. 매도 상위 쪽에서는 여전히 카카오, 네이버 뭐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은요. 더 언급 안 드리겠습니다. 요 정도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 외국인들 매수세를 보게 되면 시젠, LX세미콘, 이녹스 첨단 소재, ST팜 정도 눈에 띄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위메이드,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컴투스 홀딩스 지금 오늘 반등이 제법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인들 매도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정리가 다 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LNF, 동진세미캠, 네오위즈 홀딩스, 다날 이런 정도 종목들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2,900짜리까지 터치 가능성도 있었는데 미국 시장이 살려는 드리게 했죠. 그 부분에 따라서 오늘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미국 시장보다 우리 시장의 하락폭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반등이 오늘 좀 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2,950포인트를 회복했다라는 측면은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종가상으로 2,950은 지켜주면 좋겠습니다. 요게 지켜진다라고 한다면 내일, 그러니까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조금 뭐 밑으로 밀린다 하더라도 장중 2,950을 살짝 이탈한다 하더라도 2,950 정도는 지켜줄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줘야 시장이 조금 더 안정을 좀 찾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거고요. 오늘 일단 2,950 위에서 마감을 기대한다. 일단 1차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가능성은 현재로 봤을 때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변수는 환율인데, 환율이 일단 1,200원, 어제 여기 환율에 1,200원 넘었잖아요. 1,205원에 마감했단 말이에요. 일단은 지금은 조금 밑으로 밀리면서 환율이 조금은 안정을 찾고 있고요. 1,200원짜리가 강력한 심리적 저항선이잖아요. 이 자리가 지금 현재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지금 넘어서고는 있지만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넘어선 상태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차후 조금씩 안정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 매물 압박보다는 매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더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고요. 지금 최상단에 있기 때문에 환율이 안정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상태.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은 상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요 2,950 라인을 지켜내는 가운데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지수를 받쳐주면서 조금 시장 안정적인 흐름 만들어낼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둘 수 있을 것 같다. 현재 예상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참 말도 안 되게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일단 그나마 978포인트 다시 보지 않고 지금 조금 올려준 그림인데 오늘 얘도 996포인트 이상은 997포인트죠. 997포인트 위로는 한번 올려주는 흐름이 나와주면 조금 더 좋겠습니다. 이 위로 올려서 윗꼬리 살짝 달고 이렇게 마감을 해주면 훨씬 더 좋은 그림.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 괜찮습니다. 캔들로만 놓고 보면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캔들이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요 위로 올라서는 흐름으로 나와줘야 다음 주 조금 더 얘도 안정적인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관의 매물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라고 보면 이제 매물 압박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보면 1월 효가 아마 월 연초부터 나타날 가능성을 좀 봤는데 일단 돌발 악재들 몇 개가 동시에 출해가 되고 예상보다 많이 기관들 매물도 나오면서 조금 더 그러니까 딜레이가 됐습니다만 1월 효과는 아직 유효한 상황일 수 있다. 다음 주 정도부터라도 조금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엔솔 영향 때문에 조금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코스닥 쪽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을 수 있다라고 보는 그 기존에 말씀드렸던 판단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